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말에 부푼 기대를 안고 집안에 소주 한 병 올려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무언가 2% 부족한 느낌. 정말 이게 최선일까? 혹시 나만 효과를 못 보는 건 아닐까 하는 답답한 말입니다.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운이 나쁜 탓을 하곤 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그 효과를 수십 배 증폭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비밀이 소주 자체가 아니라 소주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달려 있다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소주 풍수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실천해 왔던 바로 그 결정적 한 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들은 하늘에 소원을 빌 때 결코 마개가 닫힌 물병을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뚜껑을 열고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상에도 봉인된 병이 아닌 잔의 맑은 술을 따라 올리며 집안의 평안을 기원했죠. 그렇습니다. 진짜 비법은 병이 아닌 잔에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 깊은 원리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부와 평안으로 채울 진짜 소주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막혀있던 재물운과 건강운을 깨우고 집안의 평안을 가져오는 최고의 방법은 소주를 병째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풍수 에너지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이며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의식의 완성입니다. 왜 잔이어야만 할까요? 세 가지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흐름의 원리입니다. 뚜껑이 닫힌 병은 그 자체로 완결된 닫힌 세계입니다. 안에 좋은 기운이 밖으로 퍼져나갈 수 없죠. 하지만 입구가 열린 잔은 다릅니다. 잔에 담긴 소주는 공기와 접촉하며 서서히 증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코올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곡물의 정수와 맑은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 막힌 기운을 정화하고 공간을 활성화하는 과정입니다. 즉, 잔에 따른 소주는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위한 가습기이자 디퓨저가 되는 셈입니다. 둘째, 따르는 행위가 가진 주술적 힘입니다. 술을 병에서 잔으로 따르는 행위는 평범한 공산품을 나의 소망을 담은 신성한 제물로 바꾸는 마법적 전환의 순간입니다. 이 행위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망에 집중하게 되고 그 염원이 액체라는 매개체에 각인됩니다. 또한 빈 잔을 채우는 모습은 비어있는 나의 재물운을 채우고 부족한 건강을 채우는 소망의 물리적 재현, 즉 유감주술의 원리가 작용하는 강력한 기도 행위 그 자체입니다. 셋째, 거스를 수 없는 전통의 증거입니다. 우리 역사상 어떤 제례나 의식에서도 봉인된 병을 그대로 올린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상께 올리는 제사의 핵심은 헌작, 즉 잔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하나됨을 서약하던 합한주, 역시 표주박 잔에 술을 나눠 마셨죠. 이는 열린 그릇만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소망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근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정성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물 한 그릇 떠 놓아도 정성이 으뜸이라 했습니다. 신령이나 조상이 감흥하는 것은 재물의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노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공장에서 나온 소주병을 그저 선반 위에 툭 하고 올려놓는 행위와 의식을 위해 잔을 고르고 경건한 마음으로 술을 따르고 소망을 담아 잔을 올리는 행위. 여러분이 하늘이라도 어느 쪽에 더 감동하시겠습니까? 잔에 따르는 행위는 번거로움이 아니라 나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간절한 정성의 가장 확실한 증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풍요로 채울 소주잔 풍수 비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재물을 준비합니다. 재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리는 사람의 정성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희석식 소주라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다면 그것으로 훌륭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담을 그릇, 즉 잔을 준비합니다. 새 것이거나 이 의식만을 위해 따로 구별된 깨끗한 잔이 좋습니다. 흙의 기운을 담은 도기 잔이나 순수함을 상징하는 백자잔이면 더욱 좋습니다. 평범한 밥그릇이라도 깨끗이 씻어 사용하면 훌륭한 제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잔을 놓을 장소를 소금물로 깨끗이 닦아 공간을 정화해 줍니다. 이는 부정을 막던 금줄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날을 택하는 것이 좋겠죠.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손 없는 날입니다. 손이란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악귀를 뜻하는데 이 악귀가 하늘로 올라가 없는 날이 바로 손 없는 날입니다. 음력으로 날짜 끝자리가 9 또는 0으로 끝나는 날, 즉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이 해당됩니다. 손 없는 날도 좋지만 매월 음력 초하루나 보름날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로부터 이 날들은 새로운 시작과 가득 참을 의미하여 소원을 빌기 좋은 날로 여겨졌습니다. 달력의 음력을 확인하시고 이 날들을 활용해 보세요. 이제 의식의 핵심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잔을 앞에 두고 섭니다. 두 손으로 공손히 술병을 들고 자신의 소망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천천히 잔에 술을 따릅니다. 재물이 우리 집으로 흘러들어온다. 가족 모두가 건강해진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잔을 가득 채우지 않고 7에서 8부 정도만 채웁니다. 이는 겸손의 의미와 함께 새로운 복이 들어올 여지를 남겨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재물운을 관장하는 서쪽에 두는 것을 가장 좋게 봅니다. 하지만 집의 구조나 환경 때문에 서쪽에 두기 어렵다면 굳이 그 방향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아파트 같은 주거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방향보다 그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현관입니다.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집의 입구입니다. 신발장 위 깨끗하고 높은 곳에 두시면 외부의 좋은 재물운을 집 안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주방입니다. 주방은 예로부터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재물 창고였습니다. 특히 가족의 부와 생계를 상징하는 쌀독 근처에 깨끗한 선반에 두시면 재물이 마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쌓이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가족이 화목해야 밖에서 재물을 벌어올 힘도 생기는 법이죠. 가족이 함께 쓰는 테이블 위나 장식장처럼 밝고 깨끗한 곳에 두시면 가정의 화목을 기반으로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재물운의 기운도 다음 세 장소는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아이들 방입니다. 아이의 성장에 꼭 필요한 안정적인 기운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강한 햇살이 들어오는 남양 창가입니다. 이곳은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애써 모은 재물의 기운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음습하고 부정한 기운이 재물운을 오염시키거나 그대로 물에 씻겨 내려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장소를 정했다면 잔을 올리고 가볍게 목례하며 소원을 빕니다. 소원은 소리내어 말하거나 마음으로 빌어도 좋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 집을 보살피는 모든 좋은 기운이시여 저의 정성을 담아 맑은 술을 올리니 이 잔이 채워지듯 우리 가정에 재물과 건강, 평안을 가득 채워주소서. 이처럼 가장 바라는 소원을 정성껏 빌면 됩니다. 이렇게 올린 술잔은 3일간 그대로 두었다가 화단에 흙이나 나무 밑에 부어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의식은 모두 끝이 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병을 올려두는 건 효과가 없나요? 그게 훨씬 편한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소주병을 두는 건 역시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소망과 최소한의 실천이기에 나름의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잔에 따르는 의식은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지에 마음을 담아 쓰는 것과 봉투째로 던져주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쪽이 더 깊이 전달될지는 자명합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이 모든 과정을 지키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쉽고 단순하지만 핵심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따르는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날짜나 장소, 재물의 종류를 따지기 전에 깨끗한 종이컵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혹은 가게 문을 열며 작은 컵에 소주를 조금 따르는 행위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나의 소망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오늘도 무사히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짧은 순간의 집중과 행위가 바로 정성의 시작입니다. 이 실천을 통해 여러분은 막연히 운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내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재물운은 물론 그 근간이 되는 건강운과 가족의 평안까지 함께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잔에 따르는 소주 풍수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잔 하나가 여러분의 정성 어린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상상 이상의 풍요로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